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600원 이상으로 뛰어 올랐던 어제 새벽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물론 600원 다시 올라왔다고 뭐 기뻐할 부분은 아니죠. 다만 떨어진 것보단 나으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리플 코인에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 아무리 좋은 코인입니다. 정말 좋은 코인이긴 한데, 이 코인이 SEC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마운트 곡스 어제 난리가 났었죠.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의 시장은 미리 반응하면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5% 이상 빠졌으니까 메이저 코인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다시 반등력을 가져왔던 이유는 뭡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전량 다 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가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리플 코인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긴 한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바닥 구간에 이 600원 라인을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은 어떠한 상승매의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ETF도 있고요, IPO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 훨씬 더 SEC가 압박하는 부분이 컸고, 마운트 곡스가 전체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와의 합의를 제안을 거절했던 리플, 정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매수 또한 마찬가지지만 매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때로는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무료고 카톡방 주소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상단 전화번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만들어드린 영상이고 무료로 만들어드린 문자와 카톡방이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이 600원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안도감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은 많거든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10년 만에 부활한 일본의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의 비트코인 상한 개시액은 팩트인 것인가? 자, 7월 6일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물론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전량 다 매도로 나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운트 곡스의 물량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추세를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 이 아이들이 만약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 대선에서 코인 시장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채권자들한테 물량이 상환됐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가 나올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제가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자 비트코인 대거 풀릴 것인가 투자업계는 이 마운트 곡스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6월 3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마운트 곡스 물량은 매년 나왔던 악재 중에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 악재성 이벤트가 24년도에는 끝내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치면은 오버행 이슈가 끝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내용을 좀 정리해 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래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올해 1분기에 공개된 미국의 기관 투자자 리스트를 보게 되면 블랙록 IBIT에 투자한 기관은 410여 개, 피델리티는 228개, 아크인베스트와 비트와이즈는 70개와 90개 이렇게 기관 투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1분기입니다. 자,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해당되는 비트코인 ETF의 출시와 함께 기관들이 엄청나게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력을 뒤로 하고 마운트 곡스가 전량 다 매도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 해당되는 미국의 연기금 그리고 전 각국의 연기금들은 이 천문학적인 만큼의 투자 자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의 수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물 ETF를 아직 출시하지는 않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홍콩 쪽 자금도 ETF 출시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마운트 곡스의 이슈를 지켜보면서 기관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했다. 자, 해당되는 마운트 곡스의 물량은 물론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시장이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이 매도 물량은 무조건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소화할 물량을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양이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기회로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선 더욱더 큰 물량들이 움직일 것이고 이 마운트 곡스의 이체 물량이 채권자들은 상환되더라도 전량 매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마운트 곡스의 이슈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채권자발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 수준의 영향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이 현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나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좋죠. 하지만 저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56회까지 떨어졌던 어제였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바이든까지 하락의 부채질을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린 조금 더 매매 대응 전략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니플코인 악재성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SEC 건이었습니다.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SEC의 제안을 거부했던 니플이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SEC가 제안을 했습니다. 리플한테. 자, 합의금 낮춰줄 거니까 우리 빨리 합의하자. 근데 리플이 이거를 거부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보시죠. 법적 분쟁의 배경을 보면 SEC는 처음에 니플한테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금액을 1억 200만 달러로 줄이는 것을 제안을 했고 하지만 니플은 이걸 거절했다. 자, 거절을 왜 했을까? 그 이유가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만약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합의하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모두 너희들도 증권법으로 또 이렇게 소송을 걸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자, 이해는 됩니다. 전체 코인 시장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니플이 지금 저희 투자자들 우리가 저 또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뒤로 하고 제한을 미뤘다. 그렇다는 건 투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20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니플 또한 SEC의 힘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다. 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시간이 금이죠.
이 시간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주고 이 부분 때문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전혀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니플도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니플 코인에 대한 블록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언제였습니까? 700원 라인대에서 블록딜이 엄청나게 나왔다. 자,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딜을 했다라는 건 니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매도를 할 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줄 거니까 여기서 블록딜 하자. 이 분량 갖고 가라. 라는 부분에 대한 딜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단가가 바로 이 박스권 라인에 있었거든요. 물론 700원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단가를 갖고 있는 고래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매수했는데 더 떨어졌어. 그럼 고래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반등 구간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아니면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방 압박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은 엄청나게 빠져나갔을 거니까 이 고래들은 어떻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왜 고래들이 이때 매집 라인을 구축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그냥 매수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래는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걸어놔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서 매도를 유도하고 그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는 게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이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채택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은 정말 헐값에 매도하고 그 헐값에 매도한 것을 고래들은 재매수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리플 코인이 이 단가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단가다라고 판단을 했던 고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블록딜이 성사가 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린 지금 이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래들은 비중 관리하면서 얘네들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걸어놓으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는 비중을 추가했다는데 우리 또한 그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또한 매도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또한 매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 이전 영상도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블록딜 판단하기 전에 블록딜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영상으로 무료로 먼저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블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뉴스는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어떤 뉴스였습니까? 자, 6월 7일 날짜로 변동성이 사라진 리플, 미스테리한 1억 5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되었다. 자, 엄청난 수량의 리플이 이동되었는데 이 당시 6월 7일 날짜의 당시로 계산해 보면 7,800만 달러거든요. 자, 7,800만 달러가 이동이 되면서 바로 매도가 되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블록딜이 성사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개의 리플이 6월 7일 날 이동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6월 21일 날짜로 다시 한번 2억 5천만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블록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당시의 단가가 저점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고래들이 많았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락업 물량, 락업이 해제가 되었다. 자, 락업 해제됐다는 것은 7월 2일 날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7월 2일 날짜로 4억 개 그리고 5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다. 자, 락업이 해제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매매할 수 있게 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락업이 해제됐다고 한다면 무조건 내려가겠구나. 이 마운트 곡스 물량과 똑같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오버행 이슈가 끝난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플을 매고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600원도 안 되는 단가였고 55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뭐 다시 600원 위로 올려놨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때 그냥 매도할까요? 지금은 누가 봐도 완벽한 바닥이다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굴 만큼 떨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매도할 자금은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9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지만 다시 7월 2일 날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5억 개, 3억 개가 재차 락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 고래들이 아니면 저희 개인들이라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바닥 구간에 누가 매도하겠습니까? 절대 매도할 생각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610원 물론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 단가가 많이 올라온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단가입니까?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그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비중 관리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매도 또한 매수 또한 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시다면 확실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매수, 매도 대응 전략과 수익 구간 또한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영상에서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 또한 무료, 카톡방 또한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